제가 맡은 주제가 점포 특색화와 명품 점포 육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 중에 앞에 워크샵, 뒤에 아마 이제 점포 지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강의든 워크샵이든 간에 앞에 제가 한 10분 정도 전체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어려우면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해보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조금 분위기도 환기시킬 겸 얘가 누군지는 알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참여하는 의미에서 뭡니까? 공룡이죠. 얘는요 바퀴벌레죠. 제가 이걸 왜 갖다 놨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장사도 힘들어지고 예전에 비해 가지고 참 힘들어지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살게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기가 조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갖다 놓은 이유는 왜 갖다 놨냐면은 우리가 수십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룡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가면은 저 경상도 바닷가나 저 하순이나 전라도 바닷가나 여기에 보면은 바닷가 가면은 공룡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년 전에 이놈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놈은 요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놈은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건 발자국트나 화석만 남아갖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쭈라기 공룡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반대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잘 살아남을까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제가 한 10년 전에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 보니까 바퀴벌레 IQ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바퀴벌레 IQ가 얼마다 그래. 우리 인간 IQ는 얼마입니까? 우리 인간 IQ는 얼마예요? 그래 보니까 얘기하면 돼. 배우지, 그죠? 뭐야 그냥 어렵게 생각해. 뭘 질문을 던지면 한참 생각해. 이럴 때는 그냥 내 거 얘기하면 돼. 통상적으로는 뭐 한 100에서 12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게 답하기 싫어가지고 졸다가 대충 쓰면은 한 90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코끼리나 뭐 이 침팬지나 이런 애들이 한 7, 80, 뭐 이렇게 60도 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럼 닭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한 30 되겠죠, 그죠? 근데 바퀴벌레는 얼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다면 TV에 나올 리가 없잖아. TV에 얼마라고 나온지 아세요? 30에 10배 써. 340.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거짓말 치는 거 생각하잖아. 자,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 이게 안 믿을 때는 믿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믿게 해드리는 방법. 나이가 340. 그렇죠?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스냅바에 맞아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갖다 놓은 이유는 왜 갖다 놨냐? 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퀴벌레의 저희 340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까 340이라는 얘기는 제가 거짓말 친 거 아니죠. 근데 쟤네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항상 34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34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놈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달라고 도망가잖아요. 이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속도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50km. 여러분들 운전해 보신 분 알죠? 150발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계속 못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는 뭐냐면 짧은 거리를 빠르게 도망가는 걸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시속 150km 한 거. 그럼 바퀴벌레의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이놈들이 오래 못 살아. 쟤네들 수명이 한 달이 안 돼. 그죠? 그래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 그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놈들이 워낙 많은 개체를 많이 낳으니까 우리가 농약을 치거나 바퀴벌레 약을 치잖아요? 그럼 이놈은 죽어도 그 밑에 새끼들은 내성이 생겨서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개념이 뭐고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세상이 빨리 바뀌고 우리가 힘들다 이러잖아요. 눈만 뜨면 세상이 바뀌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장사를 잘하는 비결, 생존의 비결, 우리가 지금 명품이나 점포 특색깔을 배우는 이유는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이 또는 워크숍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요 비율을 갖다 씁니다. 아셨죠? 제가 목소리가 작나?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딴 것 새로운 표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생존하는 비결이나 방법도 바뀌었다. 새로운 표준이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 장사가 안 돼. 예전엔 장사가 잘 됐는데 과거와 같은 방법은 안 통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장사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장사 잘 되는 집 보면은 온라인으로 고객들 입이 많이 얻어가지고 줄 세우고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아마 우리 방신시장 반찬가게나 OM 네이버에 보면 나오는 가게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가게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젊다는 게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간다는 게 여기서 젊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것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광고하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디지털 시대 온라인에 대한 거 제가 또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자, 문제는 지금의 새로운 표준들 우리가 잘 되는 시장들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벤치마킹 가봤다가 하는 것들 속초 관광수산시장 가보신 분들 가봤죠? 거기 가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먹거리가 많죠. 사실 속초 관광수산시장도 제가 몇 년 전에 갔다가 2년 뒤에 갔다가 이렇게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한 7, 8년 전만 갔을 때는 그냥 닭강정 잘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닭강정이 많이 사라지고 뭐가 생긴다? 새우강정이 생겼죠. 그러다가 보면은 주변에 수많은 먹거리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상인들이 돈 맛을 봤구나. 우리 상인들은 심플해요. 돈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제가 볼 땐 딴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워보면은 참여해보면은 돈 되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니에요? 기본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시장 사업을 따온 것도 방신시장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해서 우리 상인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백종원이가 하고 있는 예산시장도 봤죠? 가가지고 보면은 백종원이가 하고 있는 이 예산시장도 어떤 파워를 이용하는 거냐 하면은 백종원이의 유튜브에 540만이라는 유튜브 팔로워들, 그 다음에 백종원이가 실제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물론 이걸 바꿔서 온 고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요게 기반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파워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오픈하기 전에 거의 한 2주 전부터 인플루언서들, 백종원이의 본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사전에 와가지고 먹어가면서 유튜브 촬영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거의 몇십 명을 다 동원해요. 그럼 걔네들 한 사람이 기본 빨로 조회수 10만씩을 하면은 20명이면은 2천만이 그냥 이게 20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 힘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자, 지금 또 하나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방신신앙도 보면은 조금 고령화도 있을 거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역 주민도 있죠. 그럼 또 외부의 사람도 끌고 와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방신시장에도 보면은 장사 잘 되는 업종 점포들 어떤 업종이에요? 먹는 거죠. 근데 그 먹는 것도 어떤 거요? 반찬, 탕국, 돈가스 튀겨주고 생선 구워주고 이런 거 있나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장사가 그래도 되죠. 왜 되냐? 되는 이유가 있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전복 특색화를 얘기하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예전에는 신선한 제품을 좋은 원재료를 갖다가 싸게 파는 게 경쟁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 해 먹어. 오늘도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요. 우리 마누라 동네 쭈꾸미 맛집에서 사와가지고 주더라고요. 별로 불만 없습니다. 저희 집은 김장 안 한 지 오래됐어요. 4인이 사는데도 김장 안 합니다. 심지어는 탕국도 거의 안 끓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태가 먹고 동태탕이 먹고 싶다? 양푼이 동태탕 가서 사오고, 쭈꾸미 먹고 싶다 그러면은 쭈꾸미 맛집 가서 사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누라가 엄청나게 게으른 거 아니에요. 왜? 소비자로서 가장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원재료 사가지고 집에서 하는 고생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돈이 더 들어요. 게다가 뭐냐면은 그 먹는 고객인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맛이 별로 없다. 그냥 사오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료를 팔든 음식을 사든 마지막에 고객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행복하게 먹자잖아요. 그럼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신선한 재료를 팔면은 고객이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재료만 팔았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가지고 김치 담궈가지고 나물 묻혀가지고 탕 끓여가지고 돈가스 튀겨가지고 가져가서 먹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와서 먹도록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경기도 명품점포 평가하고 선정하고 다녔는데요. 대부분의 경기도의 유명한 시장의 명품 점포라고 선정되들은 대부분이 반찬, 당국, 돈가스 튀겨주는 거 다 이거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돈가스 튀겨주러 이런 것들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예. 이게 코로나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고 소비자가 바뀌었고 원하는 게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포 특색화를 해야 되는 방향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하고 좋은 재료 파는 게 아니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고객이 집에 가서 또는 사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상품 이런 것들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사례 한두 개만 더 들어오고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 보면은 세상이 바뀐 거에 얼마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기회로 잡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 여기 감자밭 가보신 분? 이게 춘천에 이 감자밭이라는데 요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큰 돈을 버는 친구들이 나와요. 여기도 젊은 여성, 20대 여성. 고민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버지가 감성도에서 감자 팔았는데 감자를 생산하잖아요. 감자값이 폭락하거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볼까 하다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좀 팔다가 그래 봐야지 원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감자빵이에요. 근데 이 감자빵을 팔아가지고 주중에도 제가 사러 가보니까 제가 춘천 중앙시장하고 올해 3월 달인가 컨설팅 갔다가 거기 한 2달 동안 컨설팅 했거든요. 여기를 갔다가 들렀거든요. 평일인데도 줄을 서요. 그것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박스 주고 돈 받고 박스 주고 돈 받고 하는데 줄을 서. 그리고 얘네들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소양강 밑에 닭갈비촌 있죠? 그 닭갈비촌에 가보면 크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름 감자밭이라고. 근데 20대 여성이에요.
여기 설리제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안에 여기도 부안에 그 곰소 염전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도 부안 오색찐빵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도 20대 여성이에요. 단지 뭐냐면은 감자 그러면 쪄 먹는 거에서 아니면은 감자 전 깎아 먹는 거에서 강원도에서 끼끗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강판에 가지고 전 부치는 거 이거밖에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생긴 것도 감자처럼 생겼고 맛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파는 빵보다 제가 사 먹은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먹어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전통시장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문광행 사업에서 지금 점포특색과 맹풍시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딴 거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고객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상인들도 바뀌는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바뀐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개별 점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많이 내니까 어제 숙제 많이 내니까 좀 힘들죠. 그죠? 예,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일단 우리 방신전통시장 현재 한마디로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문제야. 그래서 여러 개 적으면 힘드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 나눠드릴 테니까 그게 적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징과 강점 하나씩 자,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로 이거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시장은 이게 문제야. 요거 하나씩만 그래서 두 장.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앉아있는 게 한 조예요. 한 조. 예. 그렇게 해서 좀 예.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인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와,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 조가요. 일단 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선배님, 사장님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보니까는 타 시장보다는 통로가 좀 굉장히 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 고객층이 연령층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의 금액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보고 한 5번을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오시는 고객님들이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하나 살 걸 2개, 3개 막 이렇게 권하면 사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1,000원인 깎아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산 것 같아요. 예, 짧게. 예. 그 약점은 예, 특징은 다른 사장님인데요. 많은 소비자 손님이 많다. 예, 많은 소비자 손님이 많다. 예, 장점은 활기차고 친절하다. 예, 강점은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약점은 다양한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한 조만 더 하죠. 네. 저희 조의 장점은 썼는데 세 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장엔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객선은 아주 잘 지킨다. 한 점포다 오래된 상인이 엄청 많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고 지나가는 사람은 많으나 손님은 요즘은 조금 없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점으로는 에어컨 설치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다른 시장보다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구색은 좀 제대로 좀 가지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젊은 층 고객이 없고 같은 업종이 너무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뭐
골목이면 뭐 젓갈 골목이면 젓갈 골목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는 일자 시장인데 점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이제 외부 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일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코스도 좀 솔직히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되세요? 네, 공감되세요? 네, 아마 오늘 나오는 것들 다 걷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문광회사 반장님의 앞으로 2년 동안 사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